안녕하세요. 기술 혁신의 최전선,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결합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I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다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 양자 컴퓨팅 혁명이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죠.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랑은 정보 처리 방식이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0 아니면 1, 이게 아니라 네, 큐비트라는 단위를 쓰죠. 이게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동시에요?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로도 수백 년 걸릴 계산을 순식간에 해낼 잠재력을 가진 거죠. 와, 대단하네요. 이런 양자 컴퓨팅하고 AI가 만나면 이게 2035년까지 1조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만들 거란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두 기업, IBM하고 아이온큐, 이 두 회사의 전략을 비교 분석하면서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IBM부터 좀 볼까요? 많은 분들이 IBM 하면 그 안정적인 큰 회사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 사실 이 회사는 꽤 오래전부터 양자 컴퓨팅 분야에 정말 공을 들여왔어요. 네, 맞아요.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의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가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그 의지가 더 뚜렷해 보이는데요. 2025년 2분기에 일본의 주요 연구소 있잖아요. 알키엔. 여기에 IBM 퀀텀 시스템 2를 설치했는데 이게 미국 밖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된 최신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네, 글로벌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IBM은 특히 클라우드를 통해서 누구나 양자 컴퓨팅 기술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접근성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양자 관련 누적 수주액이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오, 상당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이제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16년부터 이미 75개가 넘는 시스템을 가동해 왔다고 하니 경험 면에서도 확실히 앞서 있고요. IBM 로드맵을 보면 그 목표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제 2026년까지는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를 압도하는 양자 이점, 이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2028년에는 계산 오류를 스스로 찾아 고치는 오류 정정 양자 컴퓨터. 오류 정정이요? 네. 그리고 2029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잡한 계산 중에도 실시간으로 오류를 제어하는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 이걸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다 양자 컴퓨터가 진짜 쓸모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한 핵심 단계들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단계들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퀴스킷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예요. 퀴스킷이요? 네, IBM은 단순히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이 퀴스킷을 이용해서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하게 하고 그걸 또 IBM 클라우드를 통해 자기들 양자 컴퓨터에서 돌리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왜 중요하죠? 이게 혹시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시장 장악한 방식 아시나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네네, 쿠다요. 네, 그거랑 아주 비슷해요. 엔비디아가 쿠다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해서 개발자들이 여기에 익숙해지니까 다른 회사 GPU로 넘어가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이른바 락인 효과죠. 아하, 그렇군요. IBM의 퀴스킷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퀴스킷에 익숙해지고 이걸로 코드를 많이 짜놓을수록 IBM 양자 시스템을 계속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서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개발자들이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네요. 그런데 이런 미래 기술 투자는 돈이 정말 많이 들 텐데 IBM의 현재 사업 기반은 좀 어떤가요? 튼튼한가요? 바로 그 점이 IBM의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재무 상태가 아주 탄탄해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서 17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5%나 늘어서 2,080달러를 기록했고요.
오, 성장세도 괜찮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유현금 흐름인데 이게 무려 48억 달러를 창출했어요. 그리고 분기말 기준으로 현금을 1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155억 달러 현금이요? 와, 정말 엄청난 액수인데요. 네, 이게 그냥 돈이 많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양자 컴퓨팅처럼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투자도 엄청나게 필요한 분야에서는 경쟁사들이 자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자금, 월체스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버틸 체력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 레이스에서 버틸 체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존 사업 중에서도 특히 좀 잘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네, 레드햇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사업이 한 14% 성장하면서 꾸준히 기여하고 있고요.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는 IBM J 메인프레임 플랫폼 매출이 이게 AI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수요 덕분에 무려 67%나 급증했어요. 67%요? 메인프레임이요? 네. 우리가 형이 좀 오래된 기술, 레거시라고 생각했던 메인프레임이 AI 시대에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죠. 그러네요. 안정적인 기존 사업에다가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 컴퓨팅 투자까지 동시에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현재 IBM 가치는 좀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요. 향후 1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그 forward PE라고 하죠. 이게 약 21.9배 수준입니다. 21.9배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지난 5년간 평균 PE가 38.7배였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과거 평균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위치, 또 큐스킷 같은 강력한 생태계 전략, 이런 걸 다 고려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점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랑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노리는 뭐랄까 하이브리드 투자처로 볼 수 있겠죠.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매력적이네요. 자, IBM이 이렇게 안정적인 거대 기업을 행보를 보인다면 양자 컴퓨팅 분야의 또 다른 축에는 완전히 다른 전력을 구사하는 주저도 있습니다. 바로 순수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아이온큐인데요. 이 회사는 어떤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이온큐는 이름 그대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에만 딱 집중하는 현재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순수 기술 기업 중 하나죠. IBM이나 구글 같은 큰 회사들이 주로 쓰는 초전도 회로 방식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요? 어떤 기술을 쓰는 건가요?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드 아이온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온, 그러니까 전기를 띤 원자를 공중에 딱 가두고요. 레이저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서 큐비트로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이온을 공중에 가두고 레이저로 제어한다? 뭔가 더 정교하고 섬세한 느낌이 드는데요. 초전도 방식하고 비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이온큐 쪽 주장에 따르면 이 이온 트랩 방식이 초전도 방식보다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나 소비 전력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해요. 아, 비용이나 전력 효율이요? 네, 초전도 방식은 큐비트를 엄청나게 차갑게 극저온으로 유지해야 해서 복잡하고 큰 냉각 시설이 필요한데 이온 트랩은 상대적으로 그게 덜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 규모가 커질수록 이 효율성 차이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큰 장점이네요. 단점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연산 속도 자체는 초전도 방식보다는 좀 느릴 수 있다는 평가는 있어요. 하지만 이온 트랩 방식의 결정적인 장점은 큐비트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아, 안정성이요? 네. 양자 계산은 오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큐비트가 안정적이면 오류율을 낮추는 데 유리하죠.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큐비트 수를 늘려서 시스템을 확장할 때 이 안정성이 아이온큐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뭐랄까 속도냐, 안정성이냐 이 갈림길에서 아이온큐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둔 셈이죠. 오, 기술 방식의 차이가 아주 흥미롭네요. 그럼 아이온큐가 실제 사업은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순수 기술 기업이면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꽤 구체적인 상업적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국립연구기관인 AIST 산하 G쿼트 센터, 그리고 한국의 슈퍼컴퓨팅 총괄하는
KSTI 이런 곳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각국의 양자 컴퓨팅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 연구 협력을 넘어서 국가 단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아, 국가 단위 프로젝트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네시주의 전력회사인 EPB랑 손잡고 미국 최초의 상업용 양자 컴퓨팅 및 네트워킹 허브를 구축하는 2,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공공부문 외에 민간 기업이랑도 협력하나요? 그럼요.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아주 활발합니다. 세계적인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클라우드 거인 아마존, 그리고 GPU 강자인 엔비디아, 이 기업들과 함께 신약 개발 과정을 단축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와, 신약 개발까지요? 네, 또 미국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는 복잡한 에너지 그리드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협력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은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서 신약 개발, 에너지 같은 실제 산업 현장의 중요한 문제 해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실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네요. 재무적으로도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재무실적 개선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이 2,070만 달러였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1.8%나 급증한 거예요. 81.8%요? 엄청난데요? 네, 심지어 회사 스스로 제시했던 예상치 상단보다도 15% 가까이 높은 아주 인상적인 성장입니다. 최근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성공해서 7월 기준으로 약 16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고요. 재무 상태도 훨씬 튼튼해졌죠. 자금 확보도 잘했군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올해 전체 매출 목표치도 8,2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정말 가파르죠. 기술 개발 목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공격적인가요? 기술 로드맵 역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2027년까지 800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논리적 큐비트요? 그게 물리적 큐비트랑 다른 건가요? 네, 이게 중요해요. 물리적 큐비트는 좀 불안정하고 오류가 많거든요. 논리적 큐비트는 수천 개의 불안정한 물리적 큐비트를 마치 하나처럼 묶어서 오류를 스스로 감지하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든 훨씬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가상의 큐비트를 의미합니다. 아하, 훨씬 더 쓸모있는 큐비트군요. 그렇죠.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이 논리적 큐비트 수를 무려 8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8만 개요. 8만 개의 논리적 큐비트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8만 개의 논리적 큐비트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 슈퍼컴퓨터로는 정말 수백 년이 걸릴 특정 신약 후보물질 시뮬레이션이나 아주 복잡한 금융 모델링 같은 문제들을 단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론 단계를 넘어서 실제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진입하겠다. 이런 야심찬 선언인 셈이죠. 정말 대단한 목표네요.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아직 초기 기업이니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실행 위험이에요. 아이온큐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초기 단계 기업이고 제시한 로드맵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또 상업적으로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대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네, 아무리 기술적 잠재력이 뛰어나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현재 주가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가 매출 비율, Price to Sales Ratio라고 하죠.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380배가 넘는다고 해요. 380배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건 미래 성장성에 대한 엄청난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 과정에서 뭔가 차질이 생기거나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높은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IBM 같은 기존 사업에 영향 없이 오롯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거대한 미래 기회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수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아, 순수하게 양자 컴퓨팅에만 베팅하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좀 견딜 수 있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 그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IBM과 아이언큐 이 두 기업을 통해 양자 AI 투자 환경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살펴봤습니다. IBM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기존 사업 기반 위에서 퀴스킷 같은 생태계 전략으로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영토를 넓혀가는 거인의 모습이라면 네, 안정적인 행보죠. 아이언큐는 혁신적인 이온 트랩 기술 하나로 승부수를 던진 아주 날렵하지만 아직은 증명할 것이 많은 도전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2035년까지 1조 달러라는 그 잠재적 경제 가치, 이걸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분명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그 과정에는 수많은 기술적, 상업적 난관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불확실성의 크기만큼이나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혁신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청취자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를까 이걸 예측하는 걸 넘어서요.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의 선두주자들, 그리고 그들의 전략, 또 그들이 택한 기술 경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산업 지형 변화를 읽고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과 AI의 만남이 가져올 미래, 그리고 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두 기업의 흥미로운 경쟁과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투자 환경 역시 정말 숨가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특정 기업들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정말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정말로 신소재 개발이나 난치병 치료법 발견 혹은 기후변화 예측처럼 인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거대한 난제들을 푸는 열쇠를 제공한다면 네, 우리 사회 전반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넘어서 사회 구조, 윤리, 안보, 심지어 우리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큰 질문이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